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으신 분일 겁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자녀와 나눈 대화 이후에 괜히 마음이 불편하다거나 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요즘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말이나 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표정 하나가 오해를 만들고 그냥 들은 말 하나가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과 행동의 무게를 더 깊이 느낍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 중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공자가 남긴 단 한 문장입니다. 짧지만 이 문장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후반전에 전혀 다른 삶의 품격을 갖게 됩니다. 이 공자 명언 혹시 예전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교과서에서 혹은 어른들 말씀 속에서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흘려 들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래된 인생 명언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은퇴 이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냥 공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신 분이었는데 평생 사업을 하시다가 65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말발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회의실에서 한마디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무슨 자리에 가도 분위기를 이끄셨지요. 그런데 은퇴 후 가족 모임에서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조용히 자리를 피한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누구 하나 제대로 눈맞춤을 안 한다는 것을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으시다가 딸이 어릴 때 남긴 편지 한 장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내 말 들어줄 때가 제일 좋아. 그분은 그 편지 앞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그 말을 쓴 건 아빠가 들어주는 일이 그만큼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70이 되도록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했고 보기보다 판단하기를 좋아했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결론 내리기를 좋아했던 살. 공자 명언이 경고했던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쩐지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무언가를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절제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자 명언 중에 이 문장이 담긴 곳은 논어의 안연편입니다. 공자의 가장 아끼는 제자 안연이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절을 잘하고 인사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른 앞에서 두 손 모으고 앉아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예는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오늘날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며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모든 태도와 행동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눈빛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무심코 들은 말 하나가 평생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공자는 그것을 2500년 전에 이미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신이여 자기계발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들립니다. 건강관리, 취미생활, 디지털 공부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합니다. 진짜 자기계발은 무엇을 더 하느냐 보다 무엇을 절제하느냐에 있다고. 이것이 삶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야 하는데 왜 내가 그걸 봤을까? 그냥 모르는 척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로 인해 생기는 후회, 참으로 깊고 오래갑니다. 인간관계 정리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왜 멀어졌지? 돌이켜보면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 필요 없는 충고 한 번. 이 나이가 되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폭발해도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번 틀어진 관계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더 세지고 상처도 더 오래 남습니다. 노후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옆에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가족과의 사이가 편안한가? 그리고 그 관계는 말과 눈과 귀로 만들어집니다. 공자 명언이 이 나이에 더욱 빛나는 이유입니다. 마음 다스리기의 시작은 입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입을 다스리려면 먼저 눈과 귀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순서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은 이 순서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갑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에 사시는 67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세 자녀를 다 성인으로 키운 박 선생님은 요즘 들어 아이들과 명절이 불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어느 해 추석, 오랜만에 다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 며느리가 아이 학교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은 바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그 학교 보내지 말랬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말을 돌렸습니다. 손자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다들 불편해하는 거지? 그 말은 분명 사실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말이 예였을까요? 며느리가 원한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감 한 번,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했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옳음으로 관계를 상처냅니다. 인생 명언 중 가장 어렵고도 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옳은 말도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인생 후반전에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랜 친구와 멀어지는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이 여사님은 30년 지기 친구와 최근 연락이 끊겼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친구가 건강 문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SNS에 올렸고 이 여사님은 그것을 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요즘 걔가 어디가 많이 안 좋대. 그 말이 돌고 돌아 친구 귀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연락을 끊었고 이 여사님은 그게 왜인지도 모르고 한동안 답답해 하셨습니다. 공자의 말로 돌아가 봅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남의 아픔을 공개된 곳에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는 것. 그것이 과연 얘에 맞는 행동이었을까요? 마음 다스리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본 것을 다 말하지 않는 것, 들은 것을 다 전하지 않는 것. 노년의 지혜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삶의 품격은 이런 작은 선택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은퇴 후 삶, 참 묘합니다. 직장이 없어지면 그동안 나를 정의해주던 타이틀도 사라집니다. 부장이었던 사람도, 사장이었던 사람도 이제는 그냥 동네 어르신이 됩니다. 65세에 교장으로 퇴임하신 강 선생님은 동네 취미 모임에서 계속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교장으로 있을 때는 말이야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처음엔 다들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들어줬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슬슬 그 자리에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처음엔 다들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 맞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 시절 이야기 자꾸 하시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강 선생님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것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인간관계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말인가? 과거의 지위를 현재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자 명언이 가르치는 것처럼 얘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노후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자 명언을 그냥 고개 끄덕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니어 자기계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삶의 품격이 됩니다. 첫 번째 보지 말아야 할 것. 공자는 말합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굳이 찾아서 보지 마라.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쏟아지는 뉴스들, 남의 행복해 보이는 SNS 사진들, 자식 잘 되는 이야기, 친구 여행 다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부러움이 생기고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도 옵니다. 마음 다스리기를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실천 1. 하루 스마트폰 뉴스 보는 시간을 30분으로 줄이세요. 실천 2. SNS에서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계정은 조용히 정리하세요. 실천 3. 남의 집 살림, 자녀 비교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세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만듭니다. 보는 것을 고르는 것, 그것이 삶의 품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듣지 말아야 할 것. 얘가 아니면 듣지 마라. 이것은 단지 귀를 막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면 안 된다더라. 저 사람이 사실은 이렇대. 그 집 며느리가 어떻다더라.
이런 말들을 귀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판단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고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마음속에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인간관계 정리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실천일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전달받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천 이날을 흥분시키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은 하루 이상 마음에 담지 마세요. 실천 3 들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에 한번 멈추세요. 이것이 예입니다. 노년의 지혜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은 것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3번째,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말은 한번 뱉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멩이는 주워 담을 수 있어도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 명언 중 가장 오래된 교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경험과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어집니다. 알려주고 싶어집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상대방이 원할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지 않은 충고. 자녀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먼저 충고보다 공감을 들이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10가지 충고보다 관계를 깊게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비교하는 말. 다른 집은 이런데 넌 왜 예전엔 이랬는데 요즘은 비교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비교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 3 과거를 반복하는 말. 지난 잘못을 계속 꺼내는 것,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반복하는 것, 이것은 현재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 4 남의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자가 말하는 예에 맞는 행동인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공자는 말합니다. 예에 맞는 말을 하라고.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고마워, 잘했어, 내 덕분이야. 이런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잘난 척하는 말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00년을 건너온 공자 명언 하나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이 문장은 단순히 예절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적은 없었는가? 나의 눈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한 적은 없었는가? 나의 귀가 소문을 좋아한 적은 없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당당히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공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말을 남긴 것입니다. 노후 인생의 진짜 품격은 하는 것이 많은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잘 절제하는 것에서 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볼 것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행복이 자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얘에 맞게 살았는가?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필요 없었던 말은 없었는가? 오늘 내가 들은 말 중에 마음에 담지 말았어야 할 말은 없었는가? 이 질문을 매일 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말이 줄어들고 한 달이 지나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1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삶의 품격입니다. 그것이 인생 명언이 가르쳐주는 진짜 지혜입니다. 공자는 70세가 되어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이 되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더라. 평생을 절제하고 배우고 성찰한 끝에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마디 덜 하는 것, 오늘 하루 한 가지 덜 보는 것, 오늘 하루 들은 것 하나를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 그 작은 하루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예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했던 말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